무당조차 거부했던 흉가보다 무서운 창고. 최무군 사건 이후 전 절대 창고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건의도 했고요. 물론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워낙 소문이 나돌아서 회사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듯 합니다. 이후 처음에 그 부장님이랑 저는 다시 다른 장소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 창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둘을 못 박아놨죠.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 꿀보직 맡았다고 좋아들 하더만요. 애들한테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장이랑 길을 나서면서 먼저 갔던 그 슈퍼에 들렀습니다. 오전 시간이고 동네 슈퍼라 한산하더군요. 전 인사하고 들어가서 담배와 음료수 몇 개를 사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시죠? 아주머니 저를 힐끗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집에 대해 꼭 아시는 어떤 이야기나 소문이 없나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옮기려고요. 그러자 아줌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이번에도 한 달을 못 넘기네. 그 집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몇 년 전에 사람 죽은 집이라. 아주머니 말로는 원래 여기 골목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석집 거리였답니다. 방석집 아시죠? 술과 몸쇼로 손님을 호객하고 술값을 받는 행위가 있는 많이 안 좋은 동네였다고 하네요. 암튼 저희가 있던 그 창고 건물이 바로 방석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방석집 아가씨 하나가 죽어서 경찰이 오고 살인인지 자살인지 뭐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갑자기 여기 방석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더니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시점에서 여기 청장 바뀌고 청장이 거리 집중 단속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암튼 2층 주인집 아저씨는 방이 비니 1층 새를 놨는데 새 들어오는 족족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나가더랍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반년 정도 비어 있었다는군요. 그 말에 부장님은 화가 단단히 나서 왜 그 이야기를 이제서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멋쩍어 하면서 그 집 주인이 새 안 들어온다고 하소연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사실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대요. 요즘 세상에 누가 믿냐고.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저흰 진짜 봤거든요. 그리고 막 슈퍼문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주인 아저씨가 잘 알고 계실 건데 집을 뺄 거면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이다. 그날 부장님이랑 주위 창고 건물 보며 돌아다니다 6시쯤 창고로 갔습니다. 신입 직원 둘이 걱정돼서요. 창고에 들어가니 둘이 완전 놀라더군요. 벌떡 일어서는 폼이 뭐하다 들킨 애 마냥. 노가리 좀 까다가 저녁 8시가 다 되어 가길래 주인집 아저씨한테 창고를 다시 내놓는다고 이야기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역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흰 아저씨를 창고에 불렀습니다. 창고를 뺀다고 하니 화를 내더군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고. 저흰 기다렸다는 듯이 다 말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며 사람 죽었다고 등등. 그렇게 따지고 드니 아저씨가 결국 자리에 불썩 주저앉으며 체념하신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흰 일단 족발에 소주를 대령해 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가 방석집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방석집이 좋지 못한 곳이며 퇴폐적이신 것은 아시죠? 그 와중 여기 아가씨 중 참하고 맘씨 좋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인사성이 좋고 어렵고 고통스런 일을 하면서도 늘 웃고 다녔대요. 이 아가씨랑 동고동락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친자매보다 더 서로 위해 주고 보듬어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곳에는 깡패나 건달이 꼬이게 되는데 행패 부리고 돈을 뜯고 하는 건달이 이 동생과 좋아하는 사이가 됐더랬습니다. 비록 서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혼 약속까지 했더라고 하더군요. 좋은 결실이 되도록 주위에서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 보일러 앞에서 피를 엄청 많이 토한 채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지요. 언니라는 사람도 울고불고 서러워하고 그 결혼할 남자도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는군요. 사인은 농약인가 독극물을 마시고 죽었는데 자살인가 했더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찌해서 방석집은 폐쇄됐고요. 몇 번인가 경찰이 왔다 갔는데 그때 쥐 아저씨들은 바로는 언니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그 죽은 동생의 돈 5천만 원이 입금돼서 경찰이 그 언니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는데 사건은 마무리됐고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언니와 건달이 짜고 그 동생도를 목적으로 사기치고 죽인 거였다더라고요. 처음엔 그 동생과 건달이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 돈 좀 모아놓은 게 많다고 꼬드기면서 두 사람이 살인 공모를 했나 봅니다. 우선 건달이 동생과 결혼할 생각이라고 거짓부렁을 해놓고 결혼자금이라고 그리 고생해서 모은 돈을 받아놓고서는 아침에 주스에 농약인가 쥐약인가 잘 모르겠지만 독국물을 타서 먹였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 일이 술을 밤새도록 먹는 일이라 술에 취한 동생에게 어쩌면 강제로 먹였을지도. 주인 아저씨 말로는 이제 이 생활 청산한다고 어린 아이 마냥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불쌍하게 실이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것이 주인 아저씨였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쪽방에서 쪽방 창문을 넘어 화장실 앞에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 약을 먹고 괴로워서 쪽방 창문을 타 넘고 결국 화장실 앞에서 죽은 거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하면서 오금을 다 떨더군요. 범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건달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건달은 반병신이 되었다네요. 그때 병원에서 신원조회하다가 지명수배된 것도 알았고요. 당시 건달이 범행 일체를 다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주인 아저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신참 둘이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더구만요. 그때 표정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암튼 사정을 알고 보니 욕하던 그 귀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 소주잔을 비우고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셨는데 부장과 저는 한동안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우리 두 신입사원은 안절부절하더만요. 정리하고 낯가르다가 부장하고 저하고 기분이 그렇고 해서 술 생각이 막 나더군요.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니 부장님도 좋아라 하시고 신입사원 둘도 끼겠다 하더라고요. 암튼 자리 잡아놓고 고기 구우며 술잔 돌리는데 술이 좀 들어가니 부장님이 최 실장,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어차피 그의 살인 공무원 두 사람 죄값 다 받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도 굳이 저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주인 아저씨 그 이야기 다 진짜일까?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아이고 부장님도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승천도 못하고 저기 남아서 저러고 있을까요? 하고 대답했지만 몸의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장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범인이 세상에 숨쉬고 잘 살고 있으면 목수심이라도 원기가 되어 복수할 텐데 복수할 대상도 이제 없는데 왜 아직도 저 집을 벗어나지 않는지 죽은 게 그렇게 억울한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누구도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든 내막을 아는 우리 두 신입사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창고로 갔고 저하고 부장님은 다시 창고 물색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는데 그 창고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서는 창고가 난리 났다고 빨리 와보시라 격양된 목소리로 난리를 치더군요. 놀라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도였는데 대낮에 전마들이 귀신을 봤나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이상하고 요란한 소리가 마구 들려왔는데 뭔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기더군요. 부장님하고 함께 서둘러 창고로 차 몰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창고로 들어가자 난장판이더군요. 꽹거리 소리에 여기저기 팥과 소금. 신입사원들은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 무당 할머니였습니다. 꽹거리를 들고 엄청 쳐대더라고요. 부장님이랑 제가 할머니를 잡고 끄는데 이거 원 힘이 장사 저리 가라더군요. 꼭 무쇠덩이를 잡고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 할머니는 저한테도 저번처럼 소금을 뿌리고 결국 저하고 부장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길 건너 무당집 2층에 올라갔습니다. 내부는 의외로 정갈하고 단촐하더군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째려보시며 이놈아, 되지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그만 소바니를 손으로 탁 내치며 복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시길래 부장님이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서 소바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니 또 소금을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몸에 맞으면 덜한데 꼭 얼굴을 향해 던지더라고요. 엄청 따끔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그 집에 어른이 들렸다고 살려면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과연 할머니는 뭘 말씀하실까? 내막을 알고 있던 부장님이랑 저는 눈빛을 교환한 뒤 모른 척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가면 해결되지 뭘 기다려? 뭘 서성거리고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는 할머니한테 그 집에 귀신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놈아, 두 눈 뜨고 본 놈이 왜 물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랑 부장은 결국 아저씨한테 들은 그 아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내가 산 사람 이야기는 뭐하러 들어 고마녀.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향로에 하얀 쌀을 가득 담고 향 3개를 딱 꽂은 뒤 이거 들고 거기 가서 피워놓고 나오라고 초도 2자루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해 지면 피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피우다가 귀신한테 뭔 일 당하면 할머니가 책임지세요 하는 표정으로 봤는데 획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 일단 향로하고 향 3자루와 초 2개를 들고 창고로 왔습니다. 창고 정리 조그마니 5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 와중 울 부장님은 회사 들어간다고 핑계대면서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라면서 내빼시고 신입사원 둘은 딴짓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괜한 성질도 나고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 혼자 PC방에 가서 한 자리 꿰차고 인터넷 검색하고 놀았습니다. 그 와중 머릿속에는 갈까 말까 고민을 계속했고요. 그러고 있자니 2시간 후딱 지나가더군요. 나와 보니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일단은 무당이 시킨 대로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뭔 짓이야 하겠느냐고. 그런데 창고에 와보니 신입사원 둘은 이미 내빼고 없더군요. 바로 전화 걸어서 튀어오라 했더니 이놈들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더만요. 결국 열쇠 가진 죄로 한 녀석이 튀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8시가 됐습니다. 8시면 주인 아저씨가 올 테니 그 틈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